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해수의 심층 부분에서 일어나는 심층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층 순환의 종류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 지구과학 원에서는 밀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밀도류는 무엇이냐면 밀도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심층 순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해수가 표층에 존재하다가 이제 심층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침강을 하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 부근에서는 어디선가 이제 용승을 해서 혹은 상승을 해서 이 순환이 전체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순환이 일어나기 위해서 밀도 차이에 의해서 침강과 그 다음에 상승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밀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밀도 차이가 이제 해수 중에서 왜 나타나게 되느냐,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염분과 수온의 변화. 염분이 높게 되면 당연히 밀도도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제 밀도 같은 경우는 수온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수온이 증가하면 이제 밀도가 감소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염분과 수온의 그 조합에 의해서 밀도 차가 발생을 하고, 밀도가 증가하게 되면 침강, 그 다음에 밀도가 감소하게 되면 다시 해수가 용승을 해서 혹은 상승을 해서 전체적인 전 세계에서 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순환 과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심층 순환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밀도가 증가를 하게 되었어요. 뭐 염분이 어떻고 수온의 변화가 어떻게 되어서 이제 밀도가 증가를 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아래로 침강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수온 약층 아래쪽에 이제 심해층이 되겠죠. 그 심해층 부근에서 이제 느리고 매우 느리고 천천히 일어나는 순환을 바로 우리는 심층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밀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순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수온과 염분의 수온과 염분의 이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열염순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열염순환. 자,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이 내용 바로 아래쪽에 써 있죠. 열염순환, 열, 수온의 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염분의 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온과 염분의 그 영향을 받아서 밀도차에 의해서 일어나는 순환이기 때문에 열염순환이다. 그게 바로 심층순환이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이 바로 심층순환인데요. 심층순환. 자, 얘 같은 경우는 수온 약층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수온 약층 아래쪽에서 일어나게 된다. 또 하나, 굉장히 침강에 의해서 일어나면서 굉장히 느리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전 수심에 연결되어서 전체적으로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상승 부분이 존재하게 됨으로써 표층 순환과 함께 연결이 돼요. 많은 교재들에서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심층 순환이 일어나고 위쪽에 표층 순환과 함께 연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해수의 순환이 통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이제 심층 순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침강을 하고 어디에서 이제 용승을 하는지 혹은 상승을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으로 가서. 자, 심층순환 위쪽에서 이미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수온 약층 아래에서 수온과 염분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밀도차에 의한 순환이다. 그래서 열염순환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매우 느리게 이동을 해요. 그리고 전체 수심에서 발생을 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연결되어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면, 일단 수온 약층 아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직접 관측을 할 수가 없어요. 관측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저위도와 고위도 사이에 우리 열 에너지, 위도별 불균형이 존재하죠. 그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복사 평형을 이루게 해주는 게 바로 여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매우 느리게 이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위도와 저위도로 나뉘고 있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침강하는 지역과 그 다음에 상승하는 지역으로 나눠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고위도 같은 경우는요, 해수가 이제 냉각이 되거나 춥잖아요. 냉각이 되거나 아니면 결빙이 되면서 이제 수온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수온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염분도 당연히 늘어나고, 이렇게 냉각과 결빙에 의해서 이제
염분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밀도가 증가를 하게 돼요. 밀도가 증가를 하면 무거워지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침강의 상태가 나타나게 된다. 그 침강한 물은 이제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고위도에서 저위도 방향 쪽으로 느리게 심층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침강하는 지역을 세 군데, 대표적인 세 군데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남극 저층수가 있어요. 자, 남극의 저층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교재에 여기 아래쪽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위도 50도 부근, 남반구의 위도 50도 부근에서 존재하는 부분이고요. 자, 웨델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부분에서 이제 저층수가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빙하가 결빙됨으로써 밀도가 증가해서 이제 이렇게 침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밀도가 높은 곳이 바로 여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우리 북태평양에서 보이는 북태평양 심층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북태평양의 심층수 같은 경우는 해수가 냉각이 되는 거죠. 굉장히 춥기 때문에 냉각이 되면서 밀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제 침강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 밀도를 비교를 해보면 남극의 저층수가 훨씬 더 밀도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북태평양 아니죠. 북대서양이에요. 자, 북대서양. 자, 대서양의 심층수가 밀도가 조금 더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 여러분들 교재에 없는 아이가 이제 남극 쪽에 있는 중층수예요. 중층수. 얘는 저층이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중층이죠. 얘는 위도 남반구에서 위도 50도에서 60도 부근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밀도가 크기 때문에 침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의 지역을 비교했을 때 밀도 차이는 이제 남극의 저층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남극의 중층수가 가장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두 다 밀도가 큰 부분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강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극지방이나 아니면 고위도 부근에서 침강을 한 물은 이제 심층수에 따라서 심해 순환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동을 하다가 저위도로 가게 됩니다. 자, 저위도로 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가열에 의해서 이제 많은 증발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용승 혹은 물의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 여기가 대표적으로 인도양과 그 다음에 태평양이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용승을 하게 되면서 이제 표층수와 함께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심층수와 표층수, 침강과 상승이 쭉 연결되면서 지구 전체적으로 하나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침강되는 지역, 그 다음에 용승되는 지역,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도양, 그 다음에 태평양, 이렇게 두 군데와 세 군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래쪽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심층순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침강하는 해역과 그 다음에 용승하는 해역을 각각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위쪽에서 이미 얘기한 거예요. 남극 주변의 웨델해, 얘가 바로 저층수예요. 밀도가 가장 큰 부분, 여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북대서양의 그린란드 해역, 여기가 바로 이제 북대서양의 심층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플러스 이제 남극의 중층수까지 해서 이제 세 군데가 바로 대표적인 침강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양과 태평양이 존재하죠. 인도양과 태평양 해역에서 용승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어떤 순서대로 이제 얘네들이 순환을 하느냐? 먼저는 북대서양의 그린란드 해역에서부터 밀도가 커져서 이렇게 침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심층 순환을 통해서 아래쪽을 통해서 이렇게 천천히 느리게 이동을 해 오겠죠. 얘가 대서양의 서쪽 해안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하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남극 쪽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남극 쪽으로 쭉 이동하게 되면 남극에 누굴 만나게 되냐면 남극의 웨델해에서 침강한 다시 심층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걔를 만나게 되면 이제 합쳐져서 어디로 가요? 점점점 쭉 넓은 바다로
헤엄쳐가는 게 아니죠. 순환에 가다가 누구와 누구에서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인도양과 그 다음에 태평양에서 위로 용승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용승되었을 때 표층수가 있죠. 그 표층수와 합쳐지면서 표층순환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심층순환으로 쭉 오다가 이제 여기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표층순환으로 바뀌게 되고 여기에서 표층순환으로 바뀐 애들은 다시 남극과 그 다음에 북대서양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다시 밀도가 증가하면 또 침강하는 그런 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왼쪽 편에서 침강,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서 용승. 침강하고 심층순환이 일어났다가 용승에서 표층순환.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침강에서 심층순환, 다시 올라와서 용승하면 표층순환. 이런 순서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요 영향으로 우리 지구에서는 어떻게 변화를 받게 되느냐? 가봅니다. 자, 역할이에요. 심층순환의 역할.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전수심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연결되어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결과 지구의 열수지 균형을 맞춰주게 된다. 복사 평형이라고 하죠. 우리 고위도에 부족한 에너지 그리고 저위도에 이제 과잉된 에너지 얘네들을 순환시킴으로써 이제 균형을 맞춰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기후 변화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순환이 약해지느냐 혹은 강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기에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이제 기후 변화를 초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자, 침강을 하게 돼요. 얘네들이 침강을 할 때에는 대기 중에 있던 산소들이 표층에 녹아들어 있겠죠. 그런데 이 표층수가 침강을 하게 됨으로써 산소를 머금고 아래쪽 심층수까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심층으로 산소를 공급해줘서 아래쪽에 깊은 곳에서도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또 하나 용승을 하게 되죠. 이번에는 자, 용승을 할 때에는 아래쪽에는 많은 영양염류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차가운 영양염류들이 용승을 하게 됨으로써 위쪽에서 표층 부분에서 그 영양염류들을 먹이 삼아서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자, 여기에서 영양염류, 자, 영양염류도 제공을 공급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심층 이거는 침강에 의해서 요거죠. 산소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용승에 의해서 영양염류를 표층에다가 공급함으로써 어장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심층순환의 역할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잘 정리를 하시면 이제 문제에 대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